네,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마지막 14번째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시간에 우리 주변에서 폐기물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특히 생활계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되지 않고 그리고 버려지는 그런 폐기물들, 그 중에서는 또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요, 사용하는, 또 사용하고 나서 버리는 그러한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이 굉장히 많고, 시장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담아지는 일회용 비닐봉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50장 가까이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도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시장 바구니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이제 백이라든가, 그쵸, 에코백이라든가 이런 데 담아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또 그렇게 이제 플라스틱 비닐봉지 이런 것들의 사용량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는 여러 가지 유형의 플라스틱은 그 플라스틱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의료용, 또 우리가 쓰는 마스크 뭐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플라스틱들이 이제 배출되고 버려지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거는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남아있기도 하고, 또는 분해되지 않고 그 형태로 그대로 버려진 것 중에 일부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바다에서 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어떤 섬을 이루고 그들끼리 부딪히고 그러면서 깨지기도 하고 햇빛에 의해서 분해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미세한 조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요. 바로 이렇게 미세한 조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플라스틱을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이 다양한 유형의 플라스틱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러한 얘기를 갖다 좀 이제 같이 할 텐데, 먼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1차 미세 플라스틱하고 2차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차 미세 플라스틱은 마이크로비즈와 같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5mm 이하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의 형태로, 폴리스타이렌이 그렇고 또 폴리피로필렌이 그렇고 굉장히 아주 작은 비즈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펠렛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져요. 그 원료가. 그럼 그것을 녹여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병 모양이라든가 화장품용이라든가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형태의 작은 플라스틱을 1차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예요. 이것이 1차 미세 플라스틱이고, 2차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페트병이라든가 또는 커다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러한 것들이 깨지거나 또는 부딪혀서 마모가 되거나, 그래서 조각이 나가지고 작아지게 된 그러한 이제 크기가 작아지게 된 이러한 플라스틱을 2차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왜 문제고 어디에서 많이 검출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것은 인류에게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이제 나노 플라스틱의 형태로 바뀐 거예요. 미세하다 못해 이제는 나노 크기까지 굉장히 미세하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수돗물 또는 우리가 마시는 생수, 사서 마시는 생수예요. 또는 어떤 맥주, 더 나아가서는 화장품, 치약, 스크럽 제품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미세한 그 크기를 갖다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들이 뭐 그냥 미세하게 존재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뭐라고요? 바다로 결국은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들은 저렇게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먹이로 호흡하는 과정에서, 그쵸? 예, 먹이를 갖다가 이제 취하는 과정에서 먹어서 걔네들의 몸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은 녹지를 않으니까 배출이 안 되겠죠. 축적이 되면 그 물고기를 또 누가 먹어요? 근데 사람이 먹는 거죠. 예, 잡아서 먹고, 예, 그러면 사람 몸에도 역시 축적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한 과정뿐만이 아니라, 예, 뭐 여기 하나의 사례로 했지만 프랑스 파리 같은 데에서도 대기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경우도, 예, 물론 천연 고무도 섞여 있지만은 상당 부분이 합성 고무예요. 예, 바로 그러한 합성으로 만들어진 합성 고무라는 건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합성 고분자니까.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 운행하면서 뭐예요? 도로와 마찰에 의해서 닳아서 굉장히 미세한 것들이 대기 중에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된다고요. 그런 것들도 결국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한 것들의 구체적인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세세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서서히 그러한 것들에 의한 영향으로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유형의 질병들, 호흡기 계통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내분비계라든가, 예, 등등의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점점. 예,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 어떠한 여정을 갖다 거쳐가지고 우리 몸 속에까지 들어오게 되느냐. 1차 미세 플라스틱 하수 처리장에서도 걸러지지 않고요. 바다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플랑크톤이 먹이로 오인을 해서 그냥 그걸 먹게 되는 거고, 물고기, 또 더 큰 물고기, 그리고 우리가 잡은 그 물고기를 통해서 식탁 위로 올라오는 거죠. 또 이렇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2차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던 저런 용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예, 플라스틱 용기들이 이게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나 또는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그런 과정에서, 예, 작게 부서져서 그것이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식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의 여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영향을 우리한테 주느냐? 예,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예, 영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의 먹이사슬에 속한 모든 동물이 이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물고기의 먹이사슬을 통해 가지고 축적이 되고, 또 대부분의 하수처리 시설에서 생활계에서 버려지는 것들도 걸러지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썩지 않고 바닷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예,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한 번은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제거가 안 돼.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먹이사슬을 통해서. 그리고 물속에서 존재를 할 때는 유독성 물질을 방출할 수도 있고요. 또 모든 대양, 해양 생물계를 갖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지어는 북극에, 예, 또는 남극에 그런 만년 빙하 이런 안에도 지금 이제 포함이 되어 있대요.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예. 자, 최근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매스컴에 또 이제에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겨울철 또는 날씨가 이제 선선하고 그럴 때는 우리 바닷가 가면은 조개구이 많이 먹잖아요. 이런 데서도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영상 한번 보실게요. 안 넘어갑니다. 네.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작진은 서해와 남해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기된 점포 두 곳에서 바지락과 소라를 구매하였습니다. 유기물 제거를 한 뒤 미세 플라스틱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분석 결과 바지락은 100g당 서해에서 102개, 남해에서 46개가 발견되었고, 소라의 경우 100g당 서해에서 48개, 남해에서는 5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과연 강원도 양양의 바다에는 어떤 쓰레기들이 있을까요? 플라스틱 컵은 물론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생활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쓰레기들 대부분은 색이 바라고 부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쓰레기도 등장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쓰레기를 주운 두 사람. 30여 분이 지나고 물 밖으로 나오는데요. 좀 오그라들죠. 아무래도 경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서지고 빨대인지 잘 공간이 안 빨대는 게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여기에 있는 모래보다 더 작게 돼서 그런 거는 진짜 주울 수도 없게 된 것 같아요. 육안으로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잘게 쪼개져 버리는 플라스틱들. 태양과 바람, 파도에 의해 쓰레기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분석기관과 함께 삼면의 바닷물과 바다 모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분석 결과 바닷물은 1리터당 서해에서 125개, 남해에서 77개, 동해에서 93개가 발견되었고, 모래는 100g당 서해에서 338개, 남해에서 271개, 동해에서 18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분석하는 모든 시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생활 쓰레기에서 많이 배출되는 PET 성분이 전체적으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왜 바닷물과 모래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걸까요? 한때 플라스틱은 기적의 소재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도 편하고 풍요로워졌죠. 그런데 우리가 플라스틱에서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에 있는 어떤 생물, 어떤 미생물도 그거를 분해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내지 않으면 이 지구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버린 비닐하고 플라스틱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잠깐 누렸던 그 편리함이 이제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식탁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를 진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의 또 다른 주범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도로 또는 뭐 쉬는 공간, 어디나 공간에서 여러분들 발견하는 거 있죠. 바로 담배꽁초인데요. 바로 이런 담배꽁초들도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런데 해양을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키는 주범이 뭔지 아시는지요? 다름 아닌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에는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 성분을 재활용하거나 교체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담배꽁초를 단순히 쓰레기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죠. 계속해서 차순우 기자입니다. 인천의 을왕리 해수욕장. 일부 관광객들이 해변에 앉아 흡연을 합니다. 모래사장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합니다. 해변가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확인해봤습니다. 1분 만에 10여 개가 넘는 꽁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심 배수구 등에 버려진 꽁초도 결국 바다로 흘러듭니다. 문제는 꽁초 속 필터에 들어있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물질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킵니다. 외국 환경단체에 따르면 한 해 전 세계적으로 3조 7천억 원 개비가 버려지는 꽁초가 해양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때문에 일부 선진국은 담배 필터를 생분해성 재료로 교체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꽁초를 단지 버려지는 폐기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요. 재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좀 용이하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부가 지난해 담배에서 거둔 폐기물 부담금은 895억 원에 이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 급기야는
우리 몸 속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하는 그런 슬픈 소식입니다. 예, 그 영상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서 보신 것처럼 또 이 미세 플라스틱은 바닷물, 우리나라 뭐 동해, 또 서해, 남해 어디를 막론하고 바닷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다고 먹는 천일염, 바닷물로 결국 만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천일염,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간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영상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이 버려진 뒤 바다로 흘러가 해양 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 거북이가 비닐을 먹고 폐사하거나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괴로워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자외선 노출에 의해 5mm 이하로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이 어패류의 내장 안에 차곡차곡 쌓여 결국 우리 식탁에 오른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알려졌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 즉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킨 뒤 아무 가공을 거치지 않은 소금들을 조사했더니 이 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 겁니다. 국립목포대의 연구 결과인데요. 국내 유통 중인 천일염 6종을 분석한 결과 6종 모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천일염 시료를 현미경으로 본 모습인데요. 150배 확대하니까 직경 0.17mm의 파란색 플라스틱 조각이 보이고요. 뭐 파란색이나 연두색 그런 색깔을 많이 띠고 있는 게 주요 특징이고요. 정밀 분석 장비를 이용하자 더 미세한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 플라스틱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있었던 걸까요? 소금은 천일염과 정제염으로 나뉘는데요. 천일염은 보통 굵은 소금으로 불리고 김치를 담그거나 각종 부위에 향미를 돋우는데 많이 쓰이죠.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매년 소금을 3.5kg 정도 먹는다고 하니까 주로 천일염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매년 500개에서 8,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소금과 함께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엔 대체 얼마나 유해한 걸까요? 사람에 대해 입증된 결과는 없지만 물벼룩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삼킨 물벼룩의 뱃속에 형광색으로 빛나는 부분이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이 물벼룩의 알 가운데 83%가 부화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생물체 몸 속에 있는 지방 방울이라고 하는 작은 것들이 있는데 생식에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이런 지방 방울의 수도 감소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은 안전 기준도 환경 기준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인체에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그걸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일염의 사례에서 보듯 쉽게 쓰고 버려진 플라스틱이 바다 생태계를 거쳐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의 플라스틱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가 한시바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오래 불안감만을 아는 채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해서 섭취하게 될 거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When you fall down on your knees, beg for mercy, Mr. Please. The time has come to make things right. There ain't no charge for waiting to. 네, 결국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다시 우리들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됐어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환경 문제들 또 결국에는 우리의 건강, 질병까지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버려지는 폐기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능하면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제 버리지 않고 또 쓰는 것도 최소화시키고 아예 이제는 그런 이제 폐기물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생활을 갖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이 이러한 표현을 했다고 해요. 끝없는 욕망과 집착으로 인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소유의 삶을 버리고 자기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중시하는 존재의 삶을 살라. 예. 이러한 욕망이라든가 집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론 좀 더 편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욕망, 집착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불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갖다가 중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법정 스님 이제 뭐 돌아가신 지 꽤 됐지만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사셨다고 하죠. 그래서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장례식을 하지 마라. 수의도 짜지 마라. 평소에 입던 무명 옷을 입혀라. 관도 짜지 말고 강원도 오두막에 대나무 평상 위에 내 몸을 놓고 타비를 해라. 그리고 사리도 찾지 말고 또 남은 재는 오두막 뜰에 꽃밭에 뿌려라. 라고 이렇게 유언도 남기셨지만은 평소에 생활을 하심에도 화장지, 티슈 한 장도 반으로 잘라서 쓰시고 또 돌아가실 무렵에 이렇게 보니까는요 가지고 계신 것이 옷 한 벌, 신발 하나, 속옷 이런 거 정도밖에 없으셨다고 해요. 이렇게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 또 일종의 미니멀 라이프가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미니멀 라이프 영상으로 또 한번 어떤 생활인지 한번 보실까요? 미니멀 라이프란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미니멀 라이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고수 이지연 씨가 산다는 이곳. 여길 봐도 저길 봐도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깔끔한 모습. 그녀가 이렇게 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도 생기고 또 식탁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부엌에 가다 보면 부딪히기도 해서 발도 다치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사다 보면 어느덧 집은 짐으로 가득 차기 마련. 가끔은 너무 답답하기도 한데요. 물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미니멀 라이프란 무엇일까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건 물질적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관리하거나 유지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삶에 정말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삶을 단순하자, 뭐 이런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는 남편 옷만 있어요. 네, 이불하고 이렇게 놓고 쓰고 있고요. 옷은 물론 이불까지 한 곳에 정리 끝. 그런데 지연 씨 옷은 보이지 않네요. 사실 저희 옷장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저희는 그릇이나 뭐 주방용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비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옷을 넣거든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부엌 찬장에서 옷이 등장했습니다. 빈 찬장을 활용해 비용을 절약하는 한편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는 사실. 숨겨진 공간이 또 있다고요? 원래 여기가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 자리로 쓰이잖아요, 여기가. 김치 냉장고는 없고 책상과 의자가 있네요. 방을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거의 매일 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냉장고가 필요가 없어서 김치 냉장고도 없이 이 냉장고 하나를 쓰는데 하나가 비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저 혼자만의 방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는. 비움으로써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낸 지연 씨. 비움의 가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유지하고 사는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요, 별로 버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욕심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옷을 하나를 사면 그 비슷했던 거는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되는 거죠. 미니멀 라이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3가지 팁. 첫째, 물건들은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씩 버린다. 둘째, 입지 않는 의류를 정리한다. 셋째, 책은 도서관에서 대여해 읽는다. 조그만 것들은 아름다운 가게 많이 하고 뭐 데스크탑 컴퓨터나 그런 것들은 미혼모 센터에 기부를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뭐 집안에 진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 바로 이러한 미니멀 라이프, 환경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한번 보실게요. 예, 환경과 미니멀 라이프. 예. 자,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은 소유하지 않고 또 그것을 쓰려고 하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게 되면은요, 진짜 우리 손에 의해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 요거는 비 존슨이라고 하는, 비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예, 이 책에는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얘기를 갖다가 여기 이제 담고 있어요. 여기에는 예, 이렇게 5R, OR을 실천하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OR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절하기, refuse, 줄이기, reduce, 재사용하기, 예, reuse, 그리고 또 재활용하기, recycle, 예, 그리고 예, 썩히기, 예, 썩히기, le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예. 어떻게 거절을 왜 하냐고. 예, 필요하지 않은 거,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덥석덥석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어디 가면 경품 주고 뭐 그러잖아요. 필요하지 않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데 받아두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도 그렇지만은요, 어디 가면 볼펜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받아둔다고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볼펜 쓰질 않아서 결국 굳어가지고 그냥 또 버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 거절하기예요. 필요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거, 예, 그런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줄이기예요. 예, reduce예요. 또 거절하거나 줄일 수도 없는 거, 예, 그런 것들은 사용을 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다시 한번 사용하자는 거예요. 재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reuse예요. 거절하거나 줄이거나 또 재사용할 수도 없어.
그럴 경우에는 재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리사이클이. 그리고 썩히기라는 거예요. 썩. 이제 이것도 다 안 되는 건 나중에 다 사용하고 나서는 이제 썩힌다는 거예요. rot. 예. 썩힌다는 것은 퇴비로 뭐 만들게 되거나 또는 어떤 뭐 이제 열분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거나 이러한 과정을 갖다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5R 실천하기입니다. 여러분들 R로 시작하는 refuse, reduce, reuse, recycle, rot.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실천을 하시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책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 어떻게 우리가 쓰레기 없이 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5가지 원칙을 갖다 지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네요. 영상 보실게요. 에게 전하는 한 개의 유리병, 그리고 이 유리병 안에 하루 동안의 쓰레기를 모두 담아주세요. 여기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힘들 것 같은데. It is. It's not easy at first, but then once the system is in place, then you don't have to think about it. If we can do it, so can you. 조금 전에 그 책의 저자예요. 세계적인 제로 웨이스트 실천가 비존슨. 그녀의 가족이 한 해에 버리는 쓰레기 양은 겨우 작은 유리병 한 개뿐. 그런 그녀가 지난 5월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작년 얘기입니다. 미국인 비존슨의 제로 웨이스트 노하우가 과연 한국인에게도 통할 수 있을까?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 admire your thought. Oh, well, thank you. Wow, great.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4년 동안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한 비존슨. 그녀가 전 세계를 누비며 전파하는 5가지 법칙은 무엇일까? In order to achieve 1 jar of trash per year, all we do is follow 5 rules in order. The first one is to refuse, and that's to learn to say no to all the things that people are trying to give you, whether it be business cards, plastic bags, straws. The second rule is to reduce, and that means letting go of all the things you don't really use or need in your home. When you let it go, you make it available to your community. The third rule is to reuse by swapping disposables for reusables and buying secondhand if you need to buy something. Then it's to recycle, but recycle only what you cannot refuse, reduce, or reuse. And finally, it's rot, which is composting the rest. So really, if you follow these 5 rules in order, that's how you eliminate trash.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하기 위해 장을 볼 때는 비닐봉투 대신 천주머니를 이용하고 I use baking soda for exfoliation, and I use this green clay, which I buy in bulk for a mask. 사실 막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그녀가 말해준 5가지 단계 있잖아요. 그 5가지 단계를 좀 천천히 차례차례 한번 실천을 해보면 언젠가는 마지막 그 제로 웨이스트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이렇게 5가지 5R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사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레기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또 다른 실천 방법 한번 보실까요? 저는 쓰레기 없는 생활문화 잡지 편집장 배민지입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주제로 잡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잡지를 만들게 됐어요. 일상생활에서 내 생활 폐기물들을 좀 줄이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낸 잡지입니다. 텀블러 세척법입니다. 먼저 식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베이킹 소다도 세척에 유용합니다.
마지막 비장의 무기 바로 달걀 껍질입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카페들은 일회용 빨대 대신 종이 빨대나 다용도 빨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 텀블러를 챙겨가시면 할인까지 해준답니다. They pulled the sheets away. That's Jane, you look the same as you did yesterday. Not the week before. Jane, where's my head today? You left the pillow and my eyes float away. Got a plan to be outdoors. 그때 제가 작은 다큐멘터리를 봤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쓰레기가 다른 나라에서 버려지는 장면들이었고, 알바트로스가 자기가 먹었던 플라스틱이랑 비닐봉지를 다 토해내는 장면을 봤었는데,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저 새가 날지도 못하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좀 쓰레기를 혼자 스스로 좀 줄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쓰레기 없이 생활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가능하다, 쓰레기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일회용품 사용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한 플라스틱 같은 경우 500년이 돼야지 분해된다고 하는데, 얘네들을 그러면 자연계로 빨리 분해가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이제 과제일 수 있죠. 예. 그에 대한 연구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해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라스틱, 예, 자연계에서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의 개발도 또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지구에서 플라스틱 병이 1초마다 2만 개씩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재활용의 가치도 사라져 상당수가 쓰레기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플라스틱 포장재 등 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의 최대 문제가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건데, 울산시가 11개 기관과 손잡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제품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동산처럼 쌓인 재활용 쓰레기가 선별장을 꽉 채웠습니다. 코로나19로 플라스틱 수요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탓입니다. 판로가 완전히 막히면서 인건비는 따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쓰레기 지출은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쓰레기가 대단히 날 것 같다. 한국화학연구원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은 손쉽게 찢어지는 일반 제품과 달리 나일론과 다를 바 없는 최고의 강도를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땅속에 묻으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돼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비닐을 땅에 묻고 넉 달을 기다렸습니다. 석유기 비닐은 원래 상태 그대로지만 생분해성 비닐은 대부분 자연 분해됐습니다. 옥지에서 추출하거나 옥수수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기 때문에 독성이 굉장히 무해하고요. 나아가서 6개월 후에 땅에 묻었을 때는 100% 분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대량 생산 체제가 국내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3배 정도 비싼다는 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와 유관기관, 지역 화학업체 11곳이 손을 잡았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를 대량으로 생산해 비닐봉지와 도시락 용기 등 15종류의 제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업용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는데요. 시작은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로 시작해서 마트의 일회용 봉투나 농업용이나 그런 쪽으로 확대. 울산시는 5년 뒤 울산 지역 쓰레기 봉투의 10%를 자연분해로 대체하기로 하고 우선 공공장소와 공공기관에서부터 사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문수 축구장과 동천 체육관 등의 식음료 판매대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일부를 조례 제정도 추진하여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과 토양과 해양 오염, 매립장 부족 고민이 없는 이른바 썩는 플라스틱의 매출 규모는 현재 3,800억 원대. 갈수록 엄격해지는 글로벌 환경 규제 속 시장 잠재력은 폭발적이라 분석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의 문제가 뭐냐면 강도가 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강도도 강철보다 강한 그러한 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개발도 한편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강철보다도 강하고 200도 고온까지 견디는 플라스틱이 개발됐습니다. 천연물질로 만들어서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고요. 재활용도 한결 쉽다고 합니다. 아이들 용품이나 의료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됩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도로 설정된 다리 위에 플라스틱 조각을 올려놓습니다. 일반 플라스틱은 금세 녹아버리지만 다른 플라스틱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개발한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에 많이 쓰는 석유계 비스페놀 A 대신 옥수수 등에서 나오는 천연 물질로 분자 구조를 강화한 결과입니다. 고내열성을 가지려면 분자 구조가 단단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용한 식물성 성분은 널리 이용된 비스페놀 A보다 더 단단한 분자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천연 물질을 쓰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 걱정도 없습니다. 강도는 강철보다 높아 가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5kg의 아령도 거뜬히 들어올립니다. 젖병이나 아이들 장난감, 인체 내부에 들어가는 인공뼈 등 활용처도 무궁무진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1kg까지 생산량을 늘리는 데 성공하였고 현재 민간 기업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서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쓰레기 처리인데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320도 이상의 열에 녹이면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어 오염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폐기물, 폐기물에 관한 내용, 그리고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들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 함께 살펴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그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갖다가 이제 자연으로 돌리는 그런 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의 개발, 또 연구, 이런 것들도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몫이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를 갖다 실천함으로써 좀 더 환경과 친화적인 그런 생활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 때인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한 학기 동안 환경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